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장은 스펙타클했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분명 장 시작하고 2시간 정도는 잘 오르길래 채널의 게시글로도 SOXL 기준 27.5달러에 소량 매도하고 홀딩하세요 라고 적고 잠들었는데요. SOXL 상품은 그래도 잘 버텨줬지만 QQQ ETF는 장중 오르던 걸 다 잡아먹고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일본 통화정책 YCC라고 하더라고요. 수익률 곡선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런 걸 솔직하게 새벽에 어떻게 단기적으로 바로 캐치해서 매도하고 매수할까요? 아무튼 이걸 이해하는 건 일본에서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못 사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국채를 열심히 찍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 보유국 1위인 일본에서 더는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누가 사줘야 할까요? 미국 민간이죠. 증권가에서 이걸 사줘야 하니 주식시장 유동성이 흡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것이 경제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건 마치 테슬라 실적이 어떨까요?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알맞은 자리에서 매수했고 현금 비중을 욕심 가득 품고서 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러한 단기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은 주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최하기수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당장은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제로지만 추후에라도 제가 영상에 이 부분을 넣지 않더라도 꼭 주봉부터 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고요.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주봉은 의미 없기 때문에 한 배수 상품의 주봉을 보시길 바랍니다. SOXX ETF 주봉 KC 보조지표 노란색 선 값이 441달러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더라면 이번 주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경제가 뭔가 큰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나스닥도 이미 하락을 제대로 한 상태였을 거고 주봉 기준 주가가 이리 떨어지면 기회인 건 맞습니다. 기회인 걸 떠나서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포워드 EPS가 심하게 하락하는지 하지만 차트만 저렇게 떨어지고 실적 부분에 큰 문제가 없고 경제에도 큰 불확실성이 없다면 매수 비중 세게 들어가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이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 비중 줄이고 튀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진 언제 올지 모르는 먼 미래 얘기였고요. 이걸 일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가장 심한 위치인 446달러 정도 됩니다. 다음 주 정도면 주봉에서는 노란색 선값이 저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주가가 떨어지면 반도체 섹터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부터 생각을 해두셔야 하기에 현금 비중을 제가 되도록이면 100% 채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SOXX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떨어진다면 현재 SOXL 기준에서 마이너스 40% 하락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SOXL 상품은 15에서 16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현재는 가능성이 제로지만 항상 이러한 마인드는 생각해 두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폭락은 내가 너무 안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고요. 7월 27일 목요일 열심히 프리장부터 오른 주가였죠. 그리고 본장이 시작되고 나서 2023년 2월 마지막 상승과 비슷한 형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글로 27.5달러 정도의 소량팟이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2023년 2월 조정장으로 진입 전에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78.6% 구간을 벗겨냈지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벗겨내지 못한 건 분명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매물대는 보니 21.50달러까지 매우 두텁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SOXL 기준 21.50달러를 벗겨내고 내리려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예를 들면 8월 10일에 발표할 CPI 수치가 좋지 못해서 9월 금리 인상이 유력해진다거나 혹은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외로 별로거나 등등등 그러한 요소가 아니면 당장에는 21.50달러를 지켜낼 듯 보입니다. QQQ ETF로 넘어가서 일봉상 27일 목요일에 거래량 실리는 봉이 나왔고 하루 정도 더 떨어지고 나서 데드캣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건 QQQ ETF 기준으로 368달러 정도 근접치에 가면 무조건 매수해야 한다고 배운 KC 보조지표 노란색 선입니다. 또한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리기도 빡세 보이죠. SOXL 기준으로 만약에 28일 금요일 하락이 왔다고 해도 24에서 25달러 사이에서 버틴다면 추가 상승을 위한 아주 좋은 그림이 이어질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전 저점 23.87달러를 깨고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21.50달러까지는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텨주는 라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현금 비중이 아직 92%가량 남아있기에 24에서 25달러 부근까지 SOXL 하락이 금요일에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반대로 28일 금요일에도 상승을 한다면 전 남아있는 8% 비중의 SOXL 상품이 고점 올 때까지 쭉 기다릴 생각입니다. 더 안전하게 투자한다면 SOXL 기준으로 이전 저점 23.87달러를 깨기 전까진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전 저점을 버텨주면서 다시 재상승을 한다. QQQ ETF 일본 기준으로 368에서 370달러까지 떨어지지만 월요일에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서 SOXL 상품도 당연히 같이 재반등을 한다. 그게 아닌 월요일에도 주가가 내린다면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조정장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